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동산 경제 용어들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이퍼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집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테이퍼링을 언급했었죠. 한마디로 양적 완화를 위해 시중에 풀려있던 돈을 회수한다는 건데 속된 말로 돈줄을 조이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되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까지 환율과 증시가 크게 요동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테이퍼링으로 인해 금리가 인상되게 됩니다. 이해하는 게 어려우시면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렇게 외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 그렇다면 테이퍼링에서 나온 양적 완화는 또 무슨 뜻일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이처럼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지원금 받아보셨죠? 이런 지원금도 양적 완화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풀어서 금융시장의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동성은 강화되고 최종적으로는 금리까지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테이퍼링과 양적 완화는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금리. 여기서 금리란 돈에 붙는 수익, 즉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기간을 환산해 얻은 이자 수익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란 당연히 기준이 되는 금리이고 여기에 은행이 붙이는 금리, 즉 가상금리까지 더해져 대출이자가 되는 건데요. 만약 정부가 시중의 통화량을 줄인다? 그렇다면 돈이 귀해지니까 금리가 인상되는 거고요. 반대로 통화량이 늘었다? 그럼 반대로 금리가 내려갑니다. 즉 금리와 통화량은 언제나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기억하세요. 기축통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며 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하시다 보면 한국의 원화는 안 받지만 달러는 받아주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렇듯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를 가더라도 그 돈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시중의 통화량을 강제로 줄이는 테이퍼링이 실행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달러의 유출을 최대한 막기 위해 미국보다도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미국에서 금리 인상의 조짐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디폴트. 디폴트는 국가나 기업이 채무, 즉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도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디폴트를 선언하게 되면 나라의 경제는 사실상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최근에 중국의 대기업 건설사 헝다그룹이 엄청난 부채의 원금을 갚지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디폴트에 임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줄여서 인플레라고도 부르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급등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지면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초인플레이션의 상황까지 진행되면 그 나라의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불안과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좋지 못한 경우로 물가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선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금리 인상 또한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예방하기 위한 방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수요보다 공급이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즉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 수급 지수가 100 이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매수자 우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닉바잉. 저번 영상에서 부동산 시장의 8할 이상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따른다고 말씀드렸는데 패닉바잉은 투자자가 일종의 공황 상태, 즉 패닉에 빠져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급하게 매물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번 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서울권을 중심으로 이런 아파트 패닉바잉 현상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패닉셀링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급매나 급급매로 매물을 던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패닉 바잉이나 패닉 셀링을 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만약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사면 최초에 분양받았을 때 가격, 즉 분양가보다 더 가격이 오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시세 차익 또는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가에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단기 차익 실현 시 70%, 다주택인 경우에 80에서 90%라는 어마어마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산 부동산이 1억이 올라도 세금으로 7천만 원 가까이 내고 순수익은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파트 구매 시 이미 지불한 취등록세까지 생각한다면 내가 산 집이 1억 이상 올라도 남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전 청약. 요즘 사전 청약이 엄청 뜨거운 이슈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사전 청약이란 한마디로 약 3년 뒤 있을 본 청약 중 일부를 빼서 미리 청약 넣는 것을 말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전 청약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내 토지조차 토지 보상 등의 문제로 제대로 매입되지 않은 곳들도 많아서 본 청약이 훨씬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냥 넉넉히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현재 사전 청약의 경우 원래 가격의 80% 선에서 공급한다고 하는데 언뜻 듣기로는 좋게 들리지만 향후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조짐이 보이는 이러한 시기에 사전 청약이 과연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바젤3 대출 총량 규제. 스위스 바젤은행 감독위원회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유로존 사태를 계기로 발표한 범세계적인 대출 규제를 말합니다. 규제의 핵심 내용은 가계대출을 줄이고 대신 기업대출을 증가시킨다라는 건데요. 이 규제의 영향에 따라 은행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가계대출의 총량을 6에서 7%로 제한하다 보니 요즘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것이죠. 내년에는 4에서 5%로 더 줄일 예정이고 전세대출까지 포함하여 제한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대출을 통해 이루어지던 아파트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7년 미국에서 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많이 해주다가 대출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것이 결국 나비 효과가 되어서 투자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게 되고 미국발 경제 세계의 대공황을 촉발시켰던 사건입니다. IMF 사태. 1997년 한국에 발생한 외환 위기로 국제통화기금에서 한국에 원금 상환을 요구했는데 그 당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채무를 갚지 못했던 사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국가적 위기 상태와 수많은 실직자들을 낳았던 사태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한국의 IMF 사태는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본적인 부동산 경제 용어들에 대해 하나씩 풀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경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는데 반해 국민들의 금융지식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무려 아프리카 빈민국 수준의 금융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금융과 경제 그리고 투자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노동과 시간을 바꾸지 않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